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는 이미 개신교가 들어온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신라 시대에는 이미 사학이라는 교육단체를 왕실에 두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종교 패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 논문 제가 봤는데 진짜 너무 듣기 좋습니다 하는 그런 칭송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거는 제가 인류시원의 역사 이야기라는 일반 논문은 아니고 그저 소설식으로다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을 또 최종 정리해서 이게 아마 24페이지 정도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오늘 제 강의는 그냥 들으시고 그거는 가져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 왜 천손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동인 스님께서 와 계시지만 제가 이 논문을 써놓고 책을 아직 발간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왜 그러냐? 내가 어려서 들은 게 10만 8천 년에서 11만 년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 거는 약 2만 7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했더니 사략 원해리는 책을 직접 사가지고 저한테 분당입니다. 저는 집이. 분당에까지 오셔서 전해주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시원이 왜 그렇게 길다고 느끼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발을 붙인 시점이 언제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 150에서 170만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요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300만 년으로 늘더니 지금은 6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발자취, 즉 뭐냐 하면 석기시대의 유물, 인류의 발자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석기시대의 유물이 우리나라에서도 76만 년 전에 석기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서? 진천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유네스코에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그 유물이. 그런가 하면 동두천에서도 35만 년에서 45만 년 전 석기 유물이 약 한 40만 점을 결국에는 박물관에 건립하려고 그런 양반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서만 그런 것이냐? 인류 태초에 사람들이 밟은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가 아니에요. 어디냐? 이 히말라야 산맥은 다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온 중턱에 내려온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500에서 6,000 고치까지를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러고 2,500 이하는 또 거기는 또 다른 고원, 그게 아니라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전부 그 폭이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부터 그 폭이 바로 3,200km, 8,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것도 있지만은 대만의 세계적인 서지학자요 역사학자인 서량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우리나라 눈매 한갑수 선생하고 미 정보학교의 동기동창이신데 그 양반이 쓴 책을 중국 사전사화 역사 이전의 말씀들을 정리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해서 타림분지로 해서 그 3,200km의 광활한 땅을 저는 가봤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하늘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넓은 그 영토를 두고 왜 한반도 이 좁은 땅으로 우리가 왔겠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절대 반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최초의 민족 국가를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동이족이라는 것이 제가 중국의 박물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뭐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개의 구려국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라는 양반들이 천황씨 1만 8천, 지황씨 1만 8천, 그리고 인황씨가 4만 5,600. 그래서 전부 다 하면 8만 1,600년의 인류 역사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 사략이라는 책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년기, 삼황 역대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천의 그 사기, 거기 진시황편에 삼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없었느냐?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 역사를 딱 보실 때 쇼다 쇼우키치라는 일본 대학의 교수가 전부 각색을 한 것을 가지고 이병도, 손진태, 신석호 이 세 놈의 민족 반역자들이 대학에서 제 입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맞다. 그러다 보니 신석호라는 사람은 조선총독부에 서기를 했었고 이병도라는 사람은 서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진태라는 사람은 총독부에 일은 안 했는데 나중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수들을 하다가 6.25 때 피납이 돼가지고서 북한에서 그 조선왕조실록을 그가 다 정리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석호는 고려대, 이병도 서울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이 왜곡된 역사가 우리의 상고사를 전부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한인조선은 파미르고원과 탈인분주에서 존속했다고 그러는데 탈인분주에 연결된 것이 바로 우르무치 지금 그 카자흐족과 그네들이 이제 위구르족이 독립시켜달라고 싸움을 해서 국제적으로다가 시선을 모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르무치라고 신장성에. 거기 가면 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천산. 그 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천산의 최고봉의 이름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박달봉이라는 사실입니다. 박달 이꼬르 배달은 우리 한민족의 선대들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한인조선은 배달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박달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거길 가가지고 거기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2100고지에. 그 천지에 올라가기 전에 카자흐족의 민속촌이 있는데 거길 들어가서 마침 카자흐족 추장을 만났어요. 뭐 시험도 이렇고 그냥 얼굴도 거무무티리 헌개덕에서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냥 깍듯이 했더니 형님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난 나이 안 많아요. 이제 그 폭력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 천산의 최고봉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음으로는 빠깨따뽕, 박깨달봉, 박격달봉. 우리 한문으로 쓰면. 근데 빠깨달봉. 그래. 빠깨달봉. 한문으로 써봐라. 박격달봉, 박깨달봉. 그래서 그러면 박깨달봉이라는 것은 박달봉 이것은 바로 우리 배달을 뜻하는데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형이라고 그러면서 그 카자흐족의 전통주가 소주가 보통 55도입니다. 이거 미군들 먹는 그 커피잔 있죠? 큰 거.
그 잔으로 원샷을 하고 나서 어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학 교수들 아는 친구들한테 박달봉이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4번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그걸 몰랐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박달봉 우리 민족의 기원이 거기에서부터라는 것은 또 증명이 되잖아요. 파밀고고 다리붙지 말고도.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화둥조선은 지금의 그 시안, 중국의 서안이라고 쓰죠. 그런데 부르긴 시안으로 부릅니다. 거기 가면 태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백산, 산. 그 태백산에는 제1천지와 제2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천지는 백두산에 가도 제1과 제2가 있고 중국의 천산에 가도 제1과 제2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로 천선민족들은 하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연못,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공기, 물, 그 다음에 식량이겠죠. 이것은 우리 단군 여기 노셔서 제가 그 원 회장님 벌써 10여 년 거의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그런 정신이 단군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동인 선생님 잘 아시는 복희 씨의 그 제자 중에 장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최초로다가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느냐? 진흙밭에 새 발자국 같다고 해서 조종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거 조금 정리하니까 녹도문이라고 또 바꿉니다. 녹도문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이 단군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2세 단군 부루께서 태자 쪽에 윤임금 홍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하우라는 우나라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3600자의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이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들 그린 양 쓰다가 보니까 한나라 때 와서 3600자를 12000자로 확대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분이다 이렇게 우겨대는 거죠. 근데 중국의 상고사는 전무합니다. 요즘하게 얘기하는 화족이라는 진화족. 그네들은 우리가 아는 치우천왕께서 사시던 땅을 우리 동이족들의 1500년에서 약 2000년 전 뒤에 거기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전패했습니다. 승리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치우를 사로잡아서 처치했다라고 나와요. 중국 역사는. 말도 안 되는 역사죠. 그런데 하나 분명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 뭐냐면 중국의 삼성 세 분의 성인이 인류 최초의 중국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삼성 중에 치우천왕이 꼭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그 황제 그리고 신농씨가 황제는 빼버려야죠. 황제가 잘못된 거죠. 그건 솔직히 해서 동생이 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소위 한나라 한나라 때가 아니죠. 주나라 문왕이 기자를 이렇게 동이족의 왕으로 봉했다. 조선의 왕으로.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조선은 자그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 연방 16개국이 아니라 43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3개국. 그러면 43개국이 도토리만큼씩 해도
대륙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삼국사기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백제 지리조에 보면 백제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월주국이라고 그랬어요. 월주국. 지금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라오스, 크메르, 예? 이쪽에 있는 그쪽의 반도까지가 백제의 영토고 동으로는 외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제에는 두 개의 서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두 개의 서울이 있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지리조에. 근데도 그걸 읽어본 우리나라 학자들은 입도 안 벌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대륙에서 쫓겨온 것이 서기 586년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비석에도 그 시기가 딱 떨어져 맞습니다. 그러면 대륙에 있었던 백제신라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화족들이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중국 사기를 보면은요 진나라라고 있어요. 진나라. 남북이 5만리여 동서가 2만리라. 고조선의 영토하고 똑같은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네들이 고조선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 이름까지 바꿨다. 이 안타까운 것을 저는 중국을 약 한 30여 회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 역사와 연관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안이라든지 곤륜산, 천산, 여기에 또 산동, 계림, 라싸, 티베트, 네팔 등등 해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으로 올라가서 탈인분지를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5,200곳째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고산증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한민족이 인류시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일깨워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이제 80이지만은 열심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또 옛날에는 머리 좋다 소리 들었는데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러죠. 옛날에 내가 백열등이었는데 요새는 미원 쌓입니다. 깜빡깜빡. 근데 제가 보면 화미르고원의 동북에 있는 산이 천산인데 높이가 5,445곳입니다. 거기 다 기록해 놨으니까 별도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5,445곳쯤이면 우리나라 백두산 2,700이라고 그러는데 두 배입니다. 백두산은 백두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왠지 아십니까? 백두, 흰 백자에 머리두 자는 만년설이 끼워져 있어야 백두산으로 하는 겁니다. 티벳을 중국 사람들이 국명을 쓸 때 흰 백자, 머리두 자, 백두라고. 티벳은. 그 히말라야 산맥 4,500, 5,000곳 이상은 전부 그냥 백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랑 모르시는 분은 없죠. 아리랑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리랑 고개가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면 전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리랑 고개를 제가 밟아보진 못했지만 거의 약한 600km 떨어진 라싸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싸. 중치 철도의 마지막 종착지. 거기에 가면 포탈라타궁이라고 또 있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 한민족하고 연결된 그
그런 곳이 아닌가 해서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이드가 여기서 가면 아리랑 나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우리 조선족인데 아리랑 나사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에 아리랑 고개가 있다. 가보자. 그랬더니 자그마치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하루 꼬박 달려가야 되고 길이 나빠서 하루에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 5,500, 7,000, 6,000 고개를 넘어서 인도로 하려면 자그마치 그 거리가 2,400km, 6,000이라는 얘기. 제가 우리 같이 갔던 어른한테 이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도 힘드는데. 그랬더니 고산증 환자가 엄청 나왔어요. 야사는 데가 3,200에서 3,400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들 못하고 토하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산소호흡기 차고 이런 사람들이 반원되는데 갈 수 없다. 그러셔서 제가 할 수 없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 하냐. 거긴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 6,000이지 말리보다도 더 오래 갑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6,000일에는 머나먼 길을 옛날에 집세기 삼어 신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옛날에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보름 걸린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부산 천리입니다. 보름 곱하기 6을 해보세요. 이 수도 없이 여러 달을 걷고 가다가 쉬고 또 걷고 해서 가다가 보면 반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신라까지 왔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10사람이 오면 다시 돌아갈 때 몇 사람이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만 해도 산적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통과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돈 있는 기색을 하면 다 죽이고 돈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네들도 상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군대에서 사단이라고 그러죠. 군단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 상단이. 아라비안 나이트 숫자가 20명, 30명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란에 가면 거기가 옛날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그래요. 10사람이 가봐야 2도 아니면 3밖에 못 살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교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부를 5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본 부인하고. 왜 그러냐?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땐 석유도 안 나올 때니까. 그래서 회교율법이 가장 좋은 법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회교사원에서 이맘이라는 목사급이죠. 그런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쪽에 갔다가 장사를 하고 와도 괜찮았다는 얘기들을 또 그 사람들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실크로드 라인이 전부 우리 한민족의 연관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서 페르시아로 해서 불란서, 독일, 영국까지 간 것이 바로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천산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해서 유럽으로 간 사람들을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메르 문명. 저는 스메르 문명 소리 안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맞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간 우리의 선대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그렇게 해서 폴란드나 이런 쪽에 가서는
완전히 왕실을 석권하게 됐다는 것이 폴란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우리 선대들이 만들었던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빗살무늬라는 것은 하늘에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진천에 가면 빗살무늬 인부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령으로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배가 이만하게 나오고 빗살무늬 쫙 떠요. 그런 천선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서도 정착을 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카네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1910년에 만드는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1926년에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안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DNA까지 조사를 했는데 언제? 약 5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래스카로,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남미까지 간 것이 바로 그네들이 일으킨 게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이라는 사실을 카네기 재단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걸 입에도 안 담아요. 왜 안 담느냐? 밥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뭐 밥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읽고 보고 확인한 거. 저 멕시코 가봤습니다. 멕시코 시티라는 수도가 2000에서 2300곳입니다. 거기 사람들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던 캅, 내 아버지가 쓰던 캅, 또 어머니가 찌던 쪽, 이 쪽이요. 또 두루마기 바지 저고리까지 다 똑같고, 또 하나 팽이치기, 썰매타기, 키질하는 것까지 보름날 우리 민족과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그네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셔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서 내려가면, 계곡을 내려가면 거기 인디안촌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네들을 소개할 때 I'm 아파치. 아파치 무슨 말하고 비슷합니까? 함경도 말에 아빠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증명이 됐어요, 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모르쇠. 참 이거 문제죠. 모르쇠 그러면 그 옛날에 누굽니까? 그 정태수 회장인가요? 뭐든지 모른다고 해서 모르쇠로다가 신문마다 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미국의 존 카터 호벨이라는 여류 역사학사와 인류학을 겸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일본, 중국, 한국에서 18년을 살면서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고 논문도 10여 편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인류 시원의 국가는 이집트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 엄청난 논문이 어디가 있느냐? 유네스코의 기증이 돼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카토에 대해서 러시아의 울란푸틴이라는 양반이 단군세기라는 것을 썼어요. 그 양반도 역시 인류 시원이 한민족이다. 결국 이 양반은 뭐라고까지 우리 한민족에게 경고의 또는 우정의 조언을 하셨느냐 하면 그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지구상에서 제 나라 역사는 다 버리고 남의 나라 전선설화를 갖다가 공무원 시험에다가 출제하는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있는 나라가 있다. 역사학을 정식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백두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양반의 글을 읽어보면은요, 괜히 정말 그냥 이 묵었던 체중도 빠진 데지만 열이 뻗쳐서 우리 한민족은 왜 이런가? 우리 한민족의 가장 근성이 뭐냐 하면 평화로울 때는 화합을 하고 어려울 때는 단결을 해서 위세를 물리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망각을 하고 햇소리를 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상고사가 없다는 것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베이징 대학의 원문명이라는 역사학부 주임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북경에 갔을 때 제가 그냥 한번 만나 뵀어요. 앙소문화연구라는 논문 속에 화족의 역사나 문화는 전무하고 바로 앙소족, 동이족의 역사 문화를 화족이 자기 것인 양 바꾸어서 쓰고 있다.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리질 않았어요. 왜 안 잘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소위 동북공정 때문에 그것도 우리 중화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자르지 않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옛날에 한나라 때 반고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사기,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 학자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써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빙성이. 한나라 때 이미. 근데 우리 한민족에서는 그거는 다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노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만 사람인데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가 한 얘기가, 바로 중국어 문화론집에서 이와 인, 오랑캐 이와 어질 인은 동방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여러분, 오랑캐 이자가 오랑캐가 아닙니다. 크고 어진 사람, 중국말로 따이렌, 대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억지로 다 갖다 붙여서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이 국가 이름이 자그마치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헷갈려요,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국식의 주입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의 시로코 코르프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동이족은 BC 3000년 전, 그러니까 255년 되겠죠? 우리가 4355년이니까 5325년 정도 되겠죠. 55년. 그때 양자강, 황하강, 서강 이 종류의 동쪽에는 전부 우리 동이족이 살았는데 진화족은 그 후에 1500에서 2000년 뒤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인 양 행세한다. 소련 학자입니다. 시로코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 이런 걸 우리가 잊고 살으면 안 되는 거고, 일본의 고교 아고기요 히코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썼느냐? 사기, 소위 사마천에 있던 사기는 단군 조선이 대륙을 지배한 사실을 전부 다가 없애고 역으로 저희들이 단군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허위를 썼다고 그랬어요. 허위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또 중국의 양관이라는 교수는 고사변에서 동인은 은나라 사람과 동일족, 같은 민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은주 다 우리 동이족이라는 사실이 논어에서는
한 줄 정도 이렇게 비치기만 했는데 맹자에선 분명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문왕 있죠? 그 유명한 문왕이 서희족이라는 거예요. 서희 맹자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저 분당에서 한문 무료 강좌를 14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맹자를 요새 가르쳐요 제가. 그럼 그 속에 나오는 걸 배우러 온 양반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주나라 문왕이 이렇다고 맹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동이족의 문화가 자기네들 것이냐 그대로 본용해서 쓰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 뒤에 이 중국 놈들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죄다가 가져간 것이 바로 그 허위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헛것은 다 주고 진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임혜상이라는 박사는 순임금이 동이고 동방에서 흥기하였다. 동방에서 크게 일어났다라고 논문에 썼어요. 이런 건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울란푸티는 고조선에서는 한나라 이전에 현토낭랑했던 조선은 한 번도 중국의 제후국이 된 법이 없다. 아주 울란푸티라는 양반 아주 대단한 양반이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세상은 뜻이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왕동령은 뭐라고 썼느냐. 진화족이 들어오기 전에 1500에서 2000년 전엔 호북, 호남, 강서 지방은 모두 동이족의 땅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언문명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대만의 낙빈기라는 사람은 금문신고, 금문이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금속이나 항아리 이런 도자기에다가 써놓는 글을 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전부 연구한 결과 우리는 순임금이 하나라 우제한테 선의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라 우제의 아들이 계라는 사람이 순임금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앉힙니다. 이 낙빈기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왜 그네들이 이런 글을 쓸까요? 중국의 역사가 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이런 양반들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빨간 거짓말을 아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개석 총통 잘 아시죠? 장개석 총통이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바로 백제의 땅이든 절강성 계구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그런데 우리나라 임정요인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입을 못 벌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이 우리 형님 진짜 우리 형제 한 핏줄 아니냐. 백제 땅에서 태어나서 백제 손이죠. 이론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학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한족의 DNA를 한번 전수 검사를 해보자. 70% 이상이 아니다 한족. 우리 동이족이야. 다 우리 족이야. 자연스러운. 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북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위. 북위에 조양이라는 데가 수도였었는데 그가 바로 이 중국을 남침으로 해서 점령을 하고 황제가 됐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전부 한족화한 겁니다. 그 사람 때에 와서 북위 표 문제 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천하가 당하는 사실인데 정말 이런 DNA를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는 흉노. 우리 흉노 그러면 오랑캐라고 우리도 그러죠. 근데 흉노족도 반군조선의 연방입니다. 같은 혈통이에요. 근데 그네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 훈족이라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터키, 카자흐스탄, 메소포타미아 등의 전파된 문명이 바로 스메르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스메르 문명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이것을 아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쪽의 언어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에집트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는 것이 요즘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 연구가 돼서 그 연구 보고서가 우리나라 학자들도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 시원 국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미주 지역 아까 마야 문명, 잉카 문명까지 우리 것이라고 언어의 이 구성 방법이 같습니다. 주어 동사. 그런데 저기 하면 티베트의 라사의 아리랑곡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인도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불란서, 독일, 영국까지 갔다는 것이 아리안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단군기원 4355년 이것은 일제 잔재 그거를 식민 사학자들이라고 몰아붙이는 양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다 100% 받아들인 사람들은 밤낮 단군기원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9,000년 역사라는 것은 한단고기에 보면 환인 이후에 약 300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9,3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만 년 역사라는 것은 환인 조선이 약 3만 년이다, 2만 년이다, 2만 7천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만 년이란 환인 박재상이 쓴 글에는 7만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은 못하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 여러분들 망부석 있죠, 망부석. 네, 망부석 주인공의 남편이 박재상입니다. 일본에 끌려간 대단한 신라시대의 학자인데 거기도 승복을 안 하고 영덕 사람. 네,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불기의 객이 된 사람이 바로 박재상. 근데 그가 쓴 기록에 7만 마고 선녀로부터 7만 년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년. 아까 우리 어르신 얘기하셨지만 제가 국사 바로 알기 중앙회에 저도 멤버고 또 그래서 봉천동에 송부흥 씨 강의실에 가서 저도 한 5번 강의를 했는데 한민족 역사에 대해서 정말 7만 년이라고 송부흥 씨도 처음에는 9,000년 그 다음에 3만 년 그 다음에 7만 년 소리를 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본 책이 마지막 본 책이 7만 년이면 7만 년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황지왕 인왕을 포함해서 11만 년의 역사가 우리 동의의 역사다. 그러면 인류가 최초의 지구에 발을 디딘 것이 약 300만 년 전에서 요새 600만 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글자가 없어서 구전으로 전해왔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의 역사와 구전의 역사. 여러분들 시골에서 나신 분들 계시면은 그 동네 전설소라는 어머니 할머니들만큼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면서 저기 저 곡에는 옛날에 귀신이 나왔던 곡. 그럼 어린 마음에 귀신 소리만 들어도 즐거워 해서 그쪽에 안 가게 돼 있어요. 또 옛날에 저기서 어떤 사람이 도둑에게 맞아 죽었대. 무서워서 못 가죠. 그게 역사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은
개개인마다 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60원, 60, 70원, 70, 80원, 80, 90원, 90, 100원, 100세까지의 내 역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기를 쓰듯 기록을 해놓지 못하니까 내 역사는 사라지며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만 년이라는 계기에 대한 증거들은 3월 역기와 사략, 영년기, 삼학 역대기 등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8만 1600년이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한인조선 이후에 2만 7천 년을 합하면 10만 8천 년에서 11만 년이 돼요. 저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시면서 대단한 한학자셨어요. 경기도 광주 유림의 회장을 하신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를 그냥 못 오시게 안 하시니까 하루에 수십 명씩 오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동네 할머니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희 할아버지 때. 하루에 주한상을 28번을 봤으면 쇠가 빠지지. 여자분들 밥상 28번 차리려면 못 차리시죠? 술상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할아버지 친구들 때문에 떨어지는 술자리 한 달에 한 성이 들어갔다는 말씀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은 것이 10만 8천 년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나오면서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역사 박사 소리는 들었습니다.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알면 박사요,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데, 흉노가 지배해왔던 유럽, 그 중에서 불가리아, 헝가리는 훈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예맥조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단군을 숭배한다는 숭배 사상, 그리고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1월의 사상, 그리고 불을 숭배하는 사상, 이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단군, 태양 또는 달을, 불을 신봉하는 것은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늘이 사람을 가려서 쓰느냐, 치는 사람이냐, 그 유명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천도무친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도무친. 하늘은 가까운 사람이 없다. 가까이 두는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후렴이 나오냐면, 상여 선인, 언제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늘은 끌어안는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를 하다 보면, 지금 헝가리에서 소위 훈족 국제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터키, 헝가리,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렇게 돼서 국적에 9개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 있죠. 이 옷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가 위로죠. 우린 옛날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위로 오는 것은 양반가의 전통인데, 유럽 사람들이 바로 양복이 왼쪽으로 가죠. 단추가 빠져나오는 데가. 이것은 바로 하면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상민들이 그렇게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치마 입은 맵시만 보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또 터키라는 데는 잘 아시죠?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아주 정말 눈물을 흘리고 온 게 있는데,
터키에 가면은 6.25 참전 용사들의 탑이 있습니다. 기념탑이. 근데 거길 가서 보니까 14살 8개월에 죽은 전사자가 있어요. 14살. 물론 많이니까 약 우리로 따지면 한 6살, 7살 됐겠죠. 왜 그 사람이 한국 동란에 와서 죽었겠느냐 생각을 해보시죠. 가난을 면해보려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 월남 옛날에요. 월남 파병할 때 처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거기 가면 갔다 오면 소 한 마리 사고 또 그때 힘들은 그 전자제품 사들고 오고 뭐 탄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소 한 마리 사고 돼지 한 마리 사고 또 결혼 자금까지도 된다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한 겁니다. 저도 월남 자원 했다가 여기 오음리 월호 교육대까지 가서 월남 교육대까지 가서 이틀 만에 도로 잡혀왔어요. 제가 사단 부관부에 있었는데 부관 참모가 서울 출장 가기 가락 사인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이 자식아 군대 생활 네 멋대로 해? 그게 도로 끌려왔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배고픈 시절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에 대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불가리아나 헝가리는 옷이나 오음계, 궁상각, 치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음 그러면 도레미파 뭐 이런 게 생각을 하시는데 궁상각, 치구 그것이 그 한글 창제에 할 때 세종께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하고 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이 쓰는 투구 이게 우리 선대들의 투구하고 일치하고 거기도 또 윷놀이, 제기차기, 중마 타기, 중마 이거 아시죠? 또 보름이면 이 불정, 우리나라는 잡불정이라고 그랬죠. 14날 오곡밥을 14날 먹는 겁니다. 보름날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새 언론마다 전부 보름날에 오곡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조선 민담집이라는 책을 옛날에 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월 열나흘이 되면 이제 놀 건 다 놀았으니까 농사를 생각하자 해서 씨앗을 점검하고 나머지를 절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절구질을 9번을 한다고 그래요. 마누라는 절구질 하는데 남편은 뭐래? 똥 9번 치고 뗄나무 9쯤 하고 뭐 하고 해서 9번 다 절구. 그리고 나서 또 글도 9번 읽어요. 밤에 새끼도 9번. 이게 바로 우리 선대들의 가르침인데 그 오곡밥을 14날 먹는다고 분명히 조선 민담집에 나와 있어요. 보름날은 어떤 밥을 먹느냐? 아침에 벼썸밥이라고 그럽니다. 농경사회니까 벼썸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쌈을 싸먹는 거예요. 김을 살 돈이 없으니까 명아주 잎, 네? 또 취나물 이렇게 큰 취를 저기 해서 그거로 해서 내 나이만큼의 하얀 쌀밥을 먹고 김치 국물을 먹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더위를 파는 거예요. 더위. 애들이 더위 팔으면 너 누가 부르면 대답하면 안 돼. 더위 사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누가 불러도 그냥 웃으면서 나가고 마는데 부르면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것까지 헝가리에서 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인류시원 국가라는 것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정말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 요즘하게 영국 학자들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동북아 역사 공부를 하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은 아니다라는 답을 공공연하게 논문에 써냅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제 두서없는 말씀보다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수 좀 올려주시다.